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20대처럼 활기차게 살고 계시는 분들의 비밀을 아시나요? 바로 아침 식사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10가지 아침 음식을 3개월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조절되고 심지어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하루 일 건강과 함께 아침 한 끼로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해보시죠.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중년 이후 성인 중 40%가 아침을 굶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아침을 굶으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서 점심때 폭식하게 되고 이게 바로 중년 뱃살의 주범이 된다는 사실 말이죠. 더 심각한 건 아침을 굶으면 뇌에 포도당 공급이 부족해져서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팀이 10년간 6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30%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만 들어도 내일부터 당장 아침을 챙겨 드셔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똑같은 아침 식사라도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천지 차이거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들은 단순히 배만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약과 같은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 음식, 달걀입니다. 달걀 하나에는 우리 몸이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8가지가 모두 들어있어요. 특히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뇌 건강에 탁월한데 이게 바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핵심 성분입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레시틴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25%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달걀을 삶아서 드실 때는 완전히 익히지 마시고 반숙으로 드세요. 왜냐하면 노른자가 완전히 익으면 레시틴 성분이 파괴되거든요. 달걀 삶는 시간은 끓는 물에 넣고 정확히 6분 30초가 최적입니다. 이때 노른자는 촉촉하면서도 안전하게 익어 있어요. 하루에 달걀 2개까지는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과거에는 달걀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오히려 달걀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특히 HDL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달걀을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신선도입니다. 달걀이 신선한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달걀을 물에 넣어보세요. 신선한 달걀은 바닥에 가라앉고 오래된 달걀은 물 위로 뜹니다. 그리고 달걀을 깨뜨렸을 때 노른자가 동그랗게 모양을 유지하고 흰자가 끈적하면 신선한 증거예요. 두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와 뭐가 다른지 아시나요? 그릭 요거트는 유청을 제거해서 단백질 함량이 2배나 높아요. 백지당 단백질이 10g 정도 들어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이를 막아주는 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하루 체중 1kg당 1.2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그릭 요거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도 풍부한데 이게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면역력의 70%가 장에서 결정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장 건강이 좋아지면 감기도 덜 걸리고 알레르기도 줄어들어요. 그릭 요거트를 고르실 때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타입을 선택하세요. 단맛이 필요하시면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조금 넣어주세요. 인공 감미료보다는 천연 감미료가 훨씬 좋아요. 여기에 견과류 한 줌과 베리류를 넣어서 드시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요거트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차갑게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냉장고에서 꺼낸 후 10분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드세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오트밀입니다. 귀리로 만든 오트밀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30%까지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집중적으로 낮춰주거든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20년간 10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오트밀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심장병 발병률이 20%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트밀 드실 때는 물보다는 우유나 두유로 끓여서 드세요. 그러면 단백질과 칼슘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요리 방법도 중요한데 오트밀을 끓일 때는 센 불에서 빨리 끓이지 마시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여주세요. 그래야 베타글루칸이 제대로 우러나와요. 시간은 약 5-7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에 바나나 반 개와 견과류 한 줌을 넣으면 영양 밸런스가 완벽해집니다. 계피 가루를 조금 뿌려주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맛도 좋아져요. 오트밀을 고르실 때는 가공되지 않은 원래 상태의 오트밀을 선택하세요. 인스턴트 오트밀은 편리하지만 설탕이 많이 들어있고 영양소가 파괴된 경우가 많거든요. 네 번째는 아보카도예요. 아보카도를 기네스북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양가 높은 과일로 인정했다는 사실 아시나요?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게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특히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동맥경화를 예방해주고 비타민 E가 노화를 늦춰줍니다. 아보카도 반 개에는 식이섬유가 7지나 들어있어서 변비 해결에도 탁월해요. 성인 하루 권장 식이섬유 섭취량이 25지인데 아보카도 하나만으로도 그의 절반 이상을 섭취할 수 있어요. 아보카도의 또 다른 장점은 칼륨 함량이 높다는 거예요. 바나나보다도 칼륨이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는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아보카도를 드실 때는 익은 정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단단하면 맛이 없고 너무 물러도 맛이 떨어져요.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들어가는 정도가 최적입니다. 통곡물 빵에 아보카도를 발라서 드시거나 달걀과 함께 스크램블로 만들어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샐러드에 넣어서 드셔도 좋고 스무디로 만들어 마셔도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에요. 다섯 번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하나에는 칼륨이 400mg나 들어있어요. 이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고혈압 환자들에게 바나나를 적극 권장하고 있어요.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도 들어있는데 이게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바나나 하나만 드셔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께 특히 추천드려요. 바나나의 또 다른 장점은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위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바나나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는 덜 익은 것보다는 완전히 익어서 갈색 반점이 생긴 것이 영양가가 더 높습니다.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항산화 성분이 8배나 증가해요. 바나나를 보관하실 때는 실온에서 보관하시고 너무 익으면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껍질은 검게 변해도 속은 싱싱하게 보관됩니다. 여섯 번째는 견과류예요. 아몬드, 호두, 캐슈넛 중에서도 특히 호두를 추천드려요.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탁월합니다. 미국 UCLA 연구팀에서 호두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기억력이 현저히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인지능력 테스트에서 호두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40%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에 좋아요. 아몬드 23개에는 하루 권장 비타민 E의 절반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몬드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캐슈넛은 아연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트립토판도 들어있어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아요. 하루의 견과류는 30지 정도, 손바닥 한 움큼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것으로 드세요. 견과류를 보관하실 때는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상온에서 오래 두면 기름이 산화되어서 맛이 떨어지고 영양소도 파괴됩니다. 일곱 번째,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가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를 늦춰주고 특히 뇌 건강에 좋아요.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20년간 12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베리류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인지능력 저하가 2.5년 늦춰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 외에도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데 이 성분이 기억력 향상에 특히 효과적이에요. 딸기에는 비타민C가 오렌지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요. 딸기 5개면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피부 건강에도 좋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라즈베리에는 케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지방 연소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요.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베리류는 냉동 상태로 보관해도 영양소가 거의 파괴되지 않으니까 냉동 베리를 사다가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베리류를 씻으실 때는 먹기 직전에 씻으세요. 미리 씻어두면 상하기 쉬워요. 8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과 테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카테킨은 지방 연소를 도와주고 테아닌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면서도 집중력은 높여주는 신기한 성분이에요. 일본에서 녹차를 많이 마시는 지역 사람들의 수명이 더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녹차의 카테킨은 신진대사를 4-5%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는 하루에 약 100칼로리를 더 소모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죠. 커피 대신 녹차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카페인의 각성 효과는 얻으면서도 위에 부담을 덜 줄 수 있어요. 녹차의 카페인은 커피보다 훨씬 순해서 심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녹차를 우릴 때는 물 온도가 중요한데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떫은 맛이 강해져요. 70-80도 정도의 물로 3-4분간 우려내세요. 물을 끓인 후 2-3분 정도 식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3-4잔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마시면 카페인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9번째, 통곡물빵이에요. 일반 밀가루빵은 정제 과정에서 영양소가 대부분 사라지지만 통곡물빵은 비타민 B군과 식이섬유,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특히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 흰빵의 혈당 지수는 70 이상이지만 통곡물빵은 50 이하예요. 통곡물빵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이에요. 통곡물빵 고르실 때는 원재료명을 꼭 확인하세요. 맨 앞에 통밀가루라고 적혀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밀가루, 통밀가루 순으로 적혀있으면 일반 밀가루가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진짜 통곡물빵은 색깔이 진하고 거친 식감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부드럽고 하얀 빵은 통곡물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곡물빵에 아보카도나 달걀을 올려서 드시면 완전한 아침 식사가 완성돼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모두 균형 있게 들어있거든요. 마지막 10번째는 물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해요. 잠을 자는 동안 8시간 동안 수분 섭취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몸은 탈수 상태에 있어요.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은 신진대사를 20% 정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물 500ml를 마신 후 30분 만에 신진대사가 30% 증가했다고 해요. 이 효과는 1시간 정도 지속됩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고 레몬을 한 조각 넣으면 비타민 C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레몬물은 소화도 도와주고 디톡스 효과도 있습니다. 하루에 물 8잔, 약 2리터 정도 드시는 게 좋은데 이 중 절반은 아침에 드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특히 기상 후 첫 물 한 잔은 꼭 드세요.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이 10가지 음식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실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조합은 그릭 요거트에 베리류와 견과류를 넣은 파르페예요. 단백질, 항산화제, 좋은 지방을 모두 섭취할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릭 요거트 150g에 블루베리 한 줌, 아몬드 10개 정도를 넣고 꿀 한 스푼을 넣어서 섞어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통곡물빵에 아보카도와 달걀을 올린 토스트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완벽한 조합이에요. 통곡물빵을 토스트한 후 으깬 아보카도를 발라주고 그 위에 반숙 달걀을 올려주세요. 소금, 후추로 간을 하고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세 번째는 오트밀에 바나나와 견과류를 넣은 포리지예요.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관리에 좋아요. 오트밀 반 컵을 우유 1컵과 함께 끓인 후 썬 바나나와 호두를 넣어주세요.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주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조합은 녹차와 함께하는 견과류 샐러드예요. 각종 견과류와 베리류를 섞어서 간단한 샐러드를 만들고 따뜻한 녹차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스무디 조합이에요. 바나나, 베리류, 그릭 요거트, 우유를 믹서기에 갈아서 만드는 영양 만점 스무디입니다. 여기에 견과류를 조금 넣어서 갈면 더욱 고소하고 영양가가 높아져요. 중요한 건 이 모든 음식을 다 드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3-4가지만 선택해서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와 취향에 맞게 선택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바나나보다는 베리류를,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바나나와 아보카도를 더 많이 드세요.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은 오트밀과 견과류를 추천드려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은 그릭 요거트와 바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제 실천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나씩 추가해보세요. 첫째 주에는 물과 달걀로 시작하세요.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잔과 삶은 달걀 한 개면 충분해요. 이것만으로도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둘째 주에는 여기에 그릭 요거트를 추가하세요. 달걀과 요거트로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절반을 섭취할 수 있어요. 셋째 주에는 견과류나 베리류를 추가하고 넷째 주에는 오트밀이나 통곡물 빵 중 하나를 선택해서 추가해보세요. 이렇게 한 달이면 완전한 건강 아침 식사 루틴이 완성됩니다. 아침 식사 준비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한 팁도 드릴게요.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해두면 아침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달걀은 일주일치를 한 번에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두세요. 견과류는 한 번에 소분해서 작은 용기에 담아두고 그릭 요거트도 베리류와 함께 미리 섞어서 준비해두면 됩니다. 오트밀은 전날 밤에 우유와 함께 냉장고에 넣어두면 아침에 바로 드실 수 있는 오버나이트 오트밀이 됩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두면 아침에 5분 만에 영양 만점 아침 식사를 완성할 수 있어요.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체력이 좋아지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소화도 좋아지고 심지어 피부까지 좋아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구독자 중 한 분은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혈압약을 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변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보내주셨어요. 아침 식사가 하루를 좌우한다는 말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거든요. 영국 킹스 칼리지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하루 종일 더 나은 식습관을 보인다고 해요. 아침을 제대로 먹으면 점심과 저녁도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먹게 되는 거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물 한 잔, 달걀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일주일만 해보셔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테고 한 달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때로는 바쁘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지키는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고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가치가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하루 1 건강에서는 매일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녁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과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또한 다다음 주에는 운동 없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분명히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